네, 안녕하세요. 휠마이터입니다. 어제가 구정이었는데, 네, 구정이죠. 예. 하여간 2020년은 제가 59년 만에 제 몸속에 기생충이나 나쁜 균들을 싹 박멸하고 새로 출발하는 한 해라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 관리를 해서 이미 손상되었던 몸속의 세포나 기관들이 자연 재생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 특히 좀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요, 제가 소변 색깔이 굉장히 좀 맑아지고 거품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거품이 주는 현상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현저하게 줄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점점 제 몸의 기관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방탄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몸은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뭐 배고픔 신호를 주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생명 유지되는 게 전부 자동이잖아요. 그동안 제가 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쇠포를 막 재생하거나 뭐 뱃속의 아기도 뭐 자동으로 키워주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것까지도 자동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산모들이 입덧을 통해서 막 모든 게 먹고 싶고 막 그래서 또 막 양분을 찾죠. 그래서 뱃속의 아기들이 충분히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참 이게 신기합니다. 그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암만 해봐야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그 로봇가 사람의 흉내만 냈을 뿐이지 무슨 생명을 잉태한다거나 이런 건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로봇 뭐 상처가 나면 자동 재생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이 거의 자동화인데 그러려면 모든 몸에는 센서가 있을 것 같아요. 기계로 따지면 음식물이 들어온 것도 뭔가 감지해야 되고 어떤 게 왔는지도 감지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할 건지 온몸에 모든 센서가 있다고 봐요. 제 차가요, 얼마 전에 그 흡기 센서가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 나니까 가속을 하면 RPM만 막 오르고 변속이 안 돼서 자동 변속인데 변속이 안 돼서 RPM이 막 반응이 없다가 한 3000 넘어야 꾸물거려 그때 막 일어나서 마치 크러치가 망가져서 안 붙는 것 같은 현상이 막 나왔댔어요. 그래서 결론은 정비소도 잘 못 잡았다가 제가 정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클리너로 이제 그 흡기 센서를 한번 세척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깔끔하게 고쳐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동 변속도 그렇게 흡기 센서가 고장 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은요, 좀 기계와는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눈 보세요. 눈 보면은 안경은 매일 닦아야 되지만 눈은 수시로 깜빡이고 눈물이 나오면서 청소까지도 자동으로 하잖아요. 자동차는 청소를 안 해주니까 그게 고장 났잖아요. 그리고 코 속에 뭐가 들어가면 간질간질하면 재채기도 나와서 자동으로 제거하죠. 콧물 나오죠. 뭐 이게 보면은 사람은 정말 이 센서 자체가 유지 보수도 분명히 자동이에요. 그리고 재생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지 보수가 자동인데 그 고장 난다는 의미는 뭔가 이게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낫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뭐 하다못해 수술하고 그 일부러 칼로도 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균에 감염되면 이제 재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우리 몸은 전 자동인데 우리 몸은 정말 자동화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자동 재생이 안 되도록 어떤 균의 침투나 기생충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도 또 했어요. 저희 건물 그 지하가 자동 배수층으로 돼 있는데 장마통에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한동안 그 사람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되고 내려가 봤더니 거의 수영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꽉 차가지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에는 고장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배수구에 담배 비닐같이 얇은 비닐 하나가 이렇게 물에 흐르다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차오르니까 결국 콘센트 높이까지도 차올라서 결국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지하실이 거의 수영장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도 간단한 이물질 하나가 막히니까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에서도 그 기생충이나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없애지 않으면 그 흔히 얘기하는 그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4대 질병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끔씩 저 같으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먹기로 했는데, 그럼 이렇게 자주 먹으면 얼마나 해로울까?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리고 원래 회충약 같은 거는 뭐 한갑 갖고 먹는 건데 뭐 일주일씩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상식선에서 뭐 의학용어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충의 수명은 1년이래요. 1년이고 이 성충이 하루에 10만 개에서 20만 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수명은 1년. 하루에 알을 10만에서 20만 개. 이게 뭐 10만, 20만 셀려면 정말 엄두도 안 나는 숫자죠. 우리가 가끔 그 생선 그 창난젓이나 명란젓 보면은 안에 엄청나게 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개수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10만에서 20만 개인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회충은 1년, 하루에 10만에서 20만 개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약 한 80년이라고 보죠. 뭐 요즘은 저거 아니에요. 80년을 봤을 때 (80이라고) 보면은 거의 80분의 1밖에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우리는 세포가 생겨나고 죽는 데까지가 한 80년이라고 본다면 얘는 1년 안에 이렇게 빨리 적어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충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가 하루면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요. 근데 사람은 10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10개월이 걸려서 아이를 낳는데 회충은 매일 10만 원, 20만 개를 낳고 그러면 얼마나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하루에 이만큼 낳으려면. 그래서 사람이 하루를 굶는다는 것은 이 잉태되는 걸로 봤을 때 하루를 굶는다는 것은, 회충이 하루를 굶는다는 것은 사람이 10개월을 굶는다는 것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 분열이 얘는 굉장히 표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양을 차단한다고 해도 이 사람, 이렇게 오래 사는 이런 포유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얘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가끔 걱정들 하시잖아요. 뭐 저혈당 증세가 좀 나왔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정도 약간 저혈당 증세가 나온다, 그거를 참으면 얘네한테는 거의 뭐
하루에 10만에서 20만 개를 낳아야 되는 이런 회충에 있어서의 하루는 거의 뭐 인간으로 따지면 몇 개월이겠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논리기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한테는 큰 치명타는 없지만 얘네들은 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됐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기생충 아닌 균 같은 것도 죽는 것 같아요. 왜 이거 먹고 뭐 습진 같은 게 없어졌다, 무좀이 좀 줄은 것 같다, 뭐 발 각질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두피 가려움증도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균도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나쁜 균도 죽는데 혹시 좋은 균은 죽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은 재생되고 다시 세포가 몸에서 필요한 균이 있다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균들은 나쁜 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좋은 균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필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떤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어떤 우리 몸속에 그 나쁜 균들은 죽었지만 우리 유익균들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생충이나 균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럼 이게 달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병이 기생충이나 균으로부터 나오지는 않는 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디에 보니까 생명이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봤었는데 333이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3분만 차단되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80년을 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동안만 산소를 차단하면 이 전 자동화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 3분이 어떤 분은 나 숨 3분 참을 수 있는데 라고 한 거는 우리가 숨을 쭉 들여 마시고 3분이지 만약에 숨을 다 내쉰 다음에 우리가 3분 절대 못 참죠. 죽습니다 진짜. 그리고 물, 수분을 완전히 3일 동안 차단을 하면 이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3개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제 축축된 지방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동안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물은 3일만 재충전을 안 해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80년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동화 시스템이 불과 산소는 3분. 엄청나죠? 3분만 차동하면 이 자동화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물은 3일, 음식물은 3개월.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야, 내가 맨날 이 돈 주고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이 공기의 중요성, 이 산소의 중요성.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3분만 안 해도 죽는 우리 시스템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비중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러면 무슨 이게 미친놈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완전히 뭐 봉익임선달도 아닌데 무슨 물을 팔아먹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먹는 물은 다 정수된 물 아니면 안 먹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기도 좀 있으면 정말 사야 될 날이 오겠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가전제품 중에 사실 공기청정기가 뭐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보다
오염된 물이 더 무섭고 오염된 물보다 오염된 공기가 더 무섭겠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암이 걸리거나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진짜 공기 맑은 데 가서 좋은 물을 먹고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하면은 정말 몸을 더 망가뜨린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 나아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 논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골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요양하고 하시는 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점점 더 지배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공기는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대기 오염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공기정화기를 다시 쳐다보고요. 거실에 있던 걸 갖다가 제 방에다 우선 갖다 놔봤어요. 원래 용량이 좀 작은 거였거든요. 한번 잠 자는 동안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정도를 내 방에서 좀 미세먼지가 없는 방에서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디션이 얼마나 더 좋아지나도 생각이 들었고, 물은 또 맑고 정수되고 좋은 물을 좀 자주 먹어야겠다. 하루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유전자 변형시키는 식품들이 많잖아요. 곡류 중에서. 이게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모든 그 병충해로부터 이제 강한 거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죽지 않는 거를요. 그래서 농토에다가 많은 양의 그 농약을 살포해도 예를 들면 콩을 심었다 그러면 콩에 있는 병충해 갖다 농약을 다 독하게 아주 뿌려도 이 콩은 그 농약으로부터의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전자를 변형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관리가.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변이한 것들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생산한 거를 갖다가 보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썩거나 부패되지 말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부제 이런 것들을 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일일이 복잡하게 안 해도 가장 간단한 게 지금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음식물은 유통기간이 긴 것은 먹지 말자. 가공을 해서 유통기한이 긴 것은 먹지 말자. 음료수만 봐도 막 1년 이상씩 되는 거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막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보면은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 뭐 고기들도 부패가 안 되고 빵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으로 만든 빵이나 떡들은 금방 상하는데 얘네들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많이 만들고 보관을 하고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뭔 짓을 한다는 거죠. 집에서 만든 거 보면 쉽게 음식들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유통기간이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내 몸에 해롭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갖고 유통기간이 긴 것들은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인 경우는 뭐 유통기간은 떠나가지고 짧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 기생충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물도 가능하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새롭게 떠오른 게 이 공기, 물, 음식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고 내가 뭐 안 좋은 환경에서도 공기야 뭐 늘 코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는 것에 이 3분만 차단해도 우리는 죽는다는 이 생각을 해볼 때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거 나쁜가를 이제 좀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음식. 그래서 이 음식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이 물과 공기가 우리의 시스템을 멈추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유전자 변형,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유전자 변형을 하거나 잔류 농약을 제거한다거나,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이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역시 우리 몸속에는 미생물이 이 음식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부제가 들어간 것들은 우리가 그 분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발생하고 다 뭐 이러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게 아닌 거였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몸에 나쁘다는 기생충들이 원래 땅 속에 사는 것들을 우리가 흙을 주워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 속에 사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람 몸이나 동물 몸에 있다가 그것을 그 알을 낳고 그게 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꽃가루가 이동하듯이. 그래서 결정적인 게 유기농 자체가 인분이나 동물의 똥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농 공법에 대해서 매도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다 몰아서 뭐 나쁘다라고 취급하는 거는 그 속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청결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기농에 들어있는 그 기생충 알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생충 약만 먹어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에서는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은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지 우리가 가공을 하고 사람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뭔가 더 오래 보관하려고 그러고 썩지 않게 만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더 나쁘지, 그냥 사실은 우리 공기 중에나 뭐나 다 이렇게 어떤 그 미생물 덩어리잖아요, 전체가요.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 기생충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공기와 물과 그리고 어떤 농약, 방부제, 그 유전자 변형 식품들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그 몸에 나쁠지. 갑자기 우리가 3분만 공기를 차단해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나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저는 지금 새롭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다시 나타난 게 이제 소변이 굉장히 맑아졌고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뇨장이 있냐 없냐는 뭐 검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도 제 몸이 좋아졌다는 거를 맨날 소변을 보면서 느끼니까 소변 볼 적마다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쯤에 다시 한번 검사 받을 때 일단 당화혈색소가 얼마 떨어졌나 좀 보고요. 지금 어쨌든 약간 먹는 거로부터는 조금 기분이 항상 늘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하여간 제가 새롭게 어떤 공기, 물,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가 생겨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